단원 했고 3의 2단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논증이라는 건 자신이 내세우는 논리,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증거, 증명을 해내느냐 이거고, 토론이라는 것은 협력적 말하기 일종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얘를 토론이라고 하는 거지. 소단원 학습별 토론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가 정해졌다고 그 주제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인 거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입론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입론,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 토론 절차에 따라서 죽는 거 아니야? 주장과 근거를 갖추어서 타당함을 입증합니다. 배운 내용에 따라 쟁점으로 논증을 구성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합니다. 요게 빨간색 포인트,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관련된 것들 한 문제씩은 꼭 있을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은 것 같아. 어제 종이컵 마시고 있는 민우한테 말했어. 일회용 컵 때문에 개인컵 사용하면 어때? 주장. 그러자 민우가 나의 말에 조목조목 반대하는 거잖아. 근거가 뭔데? 일회용 컵이 훨씬 편리한데? 아니 그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환경이 오염되잖아. 주장과 근거. 개인컵을 사용하면 컵을 씻느라 물이 오염되는데? 민우의 반박. 나는 아무 대답할 수 없어서 민우 똘똘한데? 어떤 근거를 들어야 민우를 설득할 수가 있을까? 근거를 더 잘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밑에 됐고 다음 페이지. 토론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일단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지. 첫 번째 토론. 특정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편이 각각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서 정당함을 내세우고 상대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해 나가는 화법. 결국 토론의 토론의 목적은 설득이 될 거다. 밑에 나와 있는 토론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두어야 할 거는 요겁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 조사식 토론. 요게 중요한 거다.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건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상대방에게 찬성과 반대가 먼저 얘기해. 그걸 입론이라고 하고요. 네 얘기가 그렇다면은 요렇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네 주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를 듣고 싶어서 상대방이 질문을 하고 에이 그건 아니고 상대방의 논지에 반박하는 형식. 고전 토론의 입론 단계의 바로 앞 상대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 방식입니다. 어느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추가한 것. 밑에 나와 있는 토론의 절차.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요즘은 이게 유행이잖아. 채워오는 것들, 미리 준비해 가는 것들. 준비하고, 토론하고, 평가하고. 자, 준비합시다. 뭐를 준비할까? 토론을 하기 전에 논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논증을 구성하는 활동.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제를 분석한다. 자, 우리 토론의 주제가 뭐야? 이거지. 논제의 성격과 논제에 관련된 용어, 개념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논제의 빨간색 체크, 쟁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한다. 쟁점. 다음, 정보 수집하고요. 자료를 분석, 정리합니다. 인터넷, 신문, 도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찬성이라고 찬성 자료만 수집해? 그러면 안 돼. 반대 자료도 수집해 놔야 돼. 쟤네들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돌려 까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거든. 찬성과 반대의 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 논증 구성하기. 토론 유형에 따라서 보통 찬성 1, 2, 반대 1, 2, 2대 2로 짝지어서 하거든. 각각의 역할을 정하고 실제 토론을 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 이유 등의 논증을 구성하고 입론을 작성합니다. 이제 오호 토론하면 이제 토론하러 가야지. 토론하기. 순서 중요해요. 여기는 전부 다 빨간색. 토론 준비가 끝나면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지키면서 실제 토론합니다. 첫 번째 입론하기.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단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질문하게 할 겁니다. 상대방의 입론 중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나 생략된 전제, 추론, 불확실한 근거, 자료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어딥니까? 출처가 뭐예요? 뭐 요거는 요거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 같은데 그 정의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지. 그게 아니라 반론하기. 상대의 주장이나 근거로 제시한 자료, 추론 방식 등의 오류나 허점을 지적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됐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발언하기. 입론을 보완하여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론에 대한 반박이 포괄적으로 잘 드러나서 마지막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단계다. 토론하고 하면은 끝인가? 아니지. 평가해야죠. 토론이 끝나면 평가란과 청중은 토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중요한 얘기 또 나올 거네요.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반박의 논리성 등을 평가하고 토론 태도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옆에 나와 있는 토론의 평가, 별표 한 반 개 정도? 신뢰성, 제시한 자료가 믿을만 합니까?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입니까? 공정성,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가부장적 생각 아닙니까? 왜 남녀의 성 역할을 그렇게 나눕니까? 다문화 사회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이제 논제 이런 말 많이 나왔었는데 논제의 개념, 논제란 토론을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의 제목이나 주장, 즉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토론의 주제. 논제 선정 기준, 얘도 역시 별표 반 개 정도. 얘도 별표 반 개.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가? 입증할 수 있는가? 공공성이 있는가? 하나의 과제만 포함하고 있는가? 구체적이고 분명한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죠. 야, 화장실 갈 때 두루마리 휴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각티슈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논제의 종류, 2번 논제의 선정 기준보다 조금 크게 별표 한 3분의 2짜리 별표.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사실 논제는 요겁니다. 참과 거짓을 논하는 논제, 참인가 거짓인가. 인스턴트 식품은 건강에 해롭다. 역사적 사실, 법정 재판, 인사청문회 등이 포함됩니다. 가치 논제, 어떠한 사안에 대해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주장을 내리는 것, 옆에 체크, 옳은가, 그른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인 부유함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가치 논제에 대해 각자 판단을 내린 뒤 근거를 찾아보면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 나도 몰랐는데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지. 사실과 정책 논제, 사실과 가치 판단을 근거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논제예요. 체크, 할까 말까.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도 이런 걸 찾으면 됩니다. 뭐 법규 이런 애들. 새로운 정책, 제도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변경하기 전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고 개선책 등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위에 바로 있지만 그래도 한번 씁시다. 뭐 할까 말까 이렇게 씁시다. 그거 할까 말까. 필수 쟁점 요거는 빨간색 네모 쳐놓고 그나마 199페이지에서는 제일 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찬성에선 이거 심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돼. 앞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야. 반대. 그거 심각하지 않아. 앞으로도 문제 안 돼. 해결 방안 및 실행 가능성, 논제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겠지. 당연히 실행 가능해야 되겠죠.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니들이 내세운 정책이 심각한 문제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야 돈이 한 4조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 당연히 찬성 측에는 이익이 있다. 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이익이 생겨날 거다. 그래서 난 반대요.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라면서 반대할 거라고. 됐고 오른쪽에 슬쩍 살펴보면 뭐 볼 게 있을까? 요것도 은근히 별표 한 반 개짜리 논제의 표현. 토론은 사회적 쟁점이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찬반이 첨예하게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대립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의성 있는 논제. 현재의 문제 상황을 바꿔야 한다라는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서 두 줄 긍정형의 서술문으로 표현한다. 의문문 쓰면 안 돼. 부정문 쓰면 안 돼.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밑에 나와 있는 토론 참석자의 역할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들 하는 그러한 토론들 보면은 이러한 상식이 저는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이미 그냥 나는 내 얘기만 떠들려고 나왔거든. 그러고 앉아 있어. 꼴배기 싫어. 다음 페이지 보자.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나가고 앞 두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다 나오는 겁니다. 토론의 필수 쟁점을 찾아 논증을 구성하고 입론을 작성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지. 준비하기 단계에서 토론의 필수 쟁점을 찾아 논증을 구성하고 입론을 작성한다. 준비하기 단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로 토론하려고 해요. 정책 논제 아까 뭐였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까 말까. 그러니까 정책 논제 맞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가 일단 정책 논제라는 거 확인.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밑줄 그어놓고 같은 유형의 논제 찾기 1, 2, 3, 4, 5번. 나머지 4개는 사실명제 뭐 이런 건데 요거 사실명제, 가치명제인데 5번이 정책명제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찾는 게 시험 문제다. 우선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쟁점을 선정해 봅시다. 선생님, 쟁점이 뭐예요? 쟁점이란 찬성과 반대가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에서 밑줄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것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요 포인트에서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거지. 정책 논제를 다룰 때에는 어떤 걸 쟁점으로 다루게 되나요? 정책 논제에서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쟁점이 있는데 이것을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야,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둘이 확실히 승부 봐야 돼. 그 중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 필수 쟁점. 쟁점 중에 필수 쟁점. 치열하게 맞붙는 세부 주장 중 반드시 언급할 것 필수 쟁점. 찬성과 반대는 얼마나 심각한가? 해결 방안이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나? 문제 해결에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질문을 통해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요 부분 있죠? 여기 요만큼. 바로 요게 190페이지 맨 밑에 찬성 측, 반대 측, 걔네 표 얘기 있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페이지 190쪽에 네모쳐놨었던 거.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 논증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네. 선생님, 그러면 논증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려면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방금 선생님 멘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논증을 구성하려면 주장,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와 볼까요? 토론의 논제 진술 방법. 그렇지. 둘이서 싸워야 되니까 찬성 반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찬성 측 입장에서 긍정문으로 진술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문형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부정문, 모호한 표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찬성 반대에게 모두 공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멘트 자체가 이거 찬성 측한테 너무 치우쳐져 있는 멘트인데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멘트들이 있어. 그런 건 안 됩니다. 정책 논제의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 정책 논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까 말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체크.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반대 측은 반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네 얘기 틀렸는데? 반대 측은 찬성이 주장하는 바가 필요하지 않고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안 돼. 효과도 별로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고 됐다 쳐도 이득이 없어. 이런 거겠지. 다음 페이지. 교과서 날개보기 토론 용어인데요. 요거 그냥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토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얘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피눈물이 나는 거지. 이 토론 용어 틀리면. 쟁점 분석하는 방법 됐어. 밑으로 내려오죠. 쟁점과 필수 쟁점. 쟁점은 뭐래요? 찬성 반대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쟁점 중에 필수 쟁점이 있대요.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 정책 논제라고 하는 애들이 있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다루는 거,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변화시킬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 논제가 뭐예요? 라고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같은 것 찾기, 다른 것 찾기.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얼마나 심각한가? 찬성은 심각하다고 하겠지.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해결 방안이 논제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토론 제목에 들어가 있을 거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효과와 이익,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하겠지. 물론 반대 측에서는 다 심각하지 않다. 해결책이 안 된다. 실행 가능성도 없고 돼봐야 이익이나 효과 별로 없다. 논증의 구성 요소 아까 빨간색이라고 체크해 드렸었죠? 뭐라고? 주장, 근거, 이유. 주장, 근거, 근거가 타당한 이유. 이렇게 세 가지는 빨간색 포인트다. 옆에 있는 문제들은 한 방에 풀 시간 따로 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경험하고 활동하기, 쟁점에 따른 논증 구성 방식,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럴 리 없겠지만 논제 뭐였어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때요? 저는 뭐 한 고2, 고3만 돼도 투표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안 될 거 없지. 정 안 되면 나는 교육부 저기 뭐 있지? 교육청장인가? 뭐라 그러지? 교육감 투표는 난 학생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내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투표 연령이 높아서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다고 얘기할 거야. 반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고. 주장,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인권 침해다. 이거 문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인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었다. 근거가 어때요? 확실하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근거로 삼아 신뢰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타당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국가기관이므로 신뢰성 있는 근거다. 믿을 만한 아저씨들이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다. 반대 측의 논증 구성. 현재의 투표는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권 문제, 인권 침해 없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혼자 할 수가 없다. 민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획득한다. 근거가 타당한 이유.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은 투표 행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따라서 그 근거로 타당하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난 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도 법 가져와. 이거지. 자, 모두 논증을 잘 구성해 왔나요? 지금부터 오케이.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일단 이야기 시작해야지. 입론 작성 먼저 해야 돼. 입론은 찬성과 반대 측의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장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주장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 입론을 작성할 때에는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반대 신문식 토론이 뭐예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측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 상대측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 얘기해 줬으니까 여기에다가 체크해 두셔야 되겠지. 입론 단계에서. 반대신문 어떤 이야기 하시나? 어떤 걸 질문하나요? 찬성 측 입론자 너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신고 기억하면 안 된다고. 너 말투 좀 재수없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 거지. 상대방이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질문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들지 미리 준비해두면 질문하고 상대방 당황시키기에 참 좋겠지. 오른쪽 갈게요. 논증이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증명하는 것.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 논증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 논증 구성 방식, 주장, 근거, 근거가 타당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지. 요러요러한 근거로 타당하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어떻게 섞어 놓을 거라고. 내용을 섞어 놓을 거라고. 그렇게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거다. 밑에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 각각 두 사람으로 구분이 되며, 입론, 반대신문, 반박 3번의 발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얘기하고, 반대신문하고, 반박하고 3번의 기회. 얘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다. 중간에 잠깐 우리 또 모여서 쑥덕쑥덕 이야기할 시간이 따로 있어요. 다음 페이지. 반대신문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뭘 이야기할지 준비해두면, 자, 입론이 되었으면, 준비됐으면, 이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입론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쟁점으로는 뭐? 문제냐 아니냐? 해결 방안이 효과가 있냐 없냐? 해결 방안이 뭐냐?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거고, 이 부분만큼은 찬성 반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고, 쟁점 1에 대한 찬성 측의 논증 구성, 기본권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반대는 충분하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현재의 투표제도 문제 없다.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가 뭐냐? 투표 행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밑에 입론의 개념과 작성 방법. 입론,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합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 뭐 있어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 있죠. 요거 은근 중요합니다. 역시 별표. 찬성이 입론하면 반대가 그런 거 맞습니까? 일단 반대가 입론하고, 그 다음 찬성이 반대신문하고, 저거 순서대로 쭉쭉쭉쭉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만 타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했어? 논증의 재료들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쟁점에 따라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절차에 따라서 토론한다. 은근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 뭐예요? 절차에 따라서. 반대신문식 토론은 절차, 순서가 있구나. 어머, 누구? 사회자라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사회자의 역할 뭡니까? 요거 이제 찾으러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긍정형이에요? 그렇지. 평서문인가? 그렇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네, 아니요. 찬성, 반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논제는 참 좋아.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세요. 먼저 찬성 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은 항상 누가 해? 찬성 측 1번 토론자가 한다. 사회자의 역할에 뭐 있어요? 논제 제시하고 토론 방식 안내해주고 유의할 점 제시해주고 자, 얘기하세요. 순서에 맞게 발언 기회 제공해주는 것. 사회자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을. 옆에 다시 사회자의 역할, 토론이 열린 배경과 논제를 소개해줍니다.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게 유도하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얘기해주고 발언을 지금 찬성 측 1번 토론자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주고 요약해줄 수 있어. 찬성 1.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찬성 1은 투표 연령, 선거권이라고 하는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줬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 19세 이상으로 정해놔서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하는 일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청소년들 빼면 되겠습니까? 이거겠지.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뭐 하고 있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러한 국가 행사? 국가 정책과 계획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심각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투표권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 문제 상황 1, 2.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 연령 기준을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근거지, 근거.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아 인권 침해의 우려에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묶어서 뭐라고 나왔어요?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뭐예요? 투표 연령을 낮춘다. 그러면 문제 상황, 인권 침해되고 심각한 모순이고 해결 방안은 투표권, 투표 연령 낮추면 되고 이익과 효과, 그러면 뭐가 좋은 일이 생겨?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 무관심합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수가 있고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겁니다. 정책에 따른 이익, 효과. 투표율을 높이는 근거가 뭔데? 난 나라면은 이런 데 치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오른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읽기 중 활동. 찬성 측 제1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문제 상황 이야기했죠. 청소년이 미래 결정하지 못하는 건 모순이다. 인권 침해된다.
그래서 해결 방안도 얘기해 주지. 뭐 선택할 권리를 주어라. 인권 침해를 해소해라. 어떻게 해서 투표 연령을 낮춰서. 이익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가질 거야. 투표율 높일 수가 있어. 관심을 가질 거라고 해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 빨간색으로 밑줄 그을게요. 어디가 있냐.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했고 논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명시했습니다. 해결, 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 지금 너 이거 문제인데 내가 하자는 대로 투표 연령 낮추면 이 문제들 다 해결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다음 205쪽.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의 측 토론자께서는 중요한 얘기지. 뭐 해요?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입론, 반대 측 반대 신문. 요게 순서라고.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총 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분모가 커진다고. 투표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상대방이 제시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거란 얘기였습니다. 투표율이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이어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18세로 낮추면 17세, 16세 인권 침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청소년의 인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18세는 되어야 성숙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6, 17세에는 성숙한 판단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성 1의 입론 뭐 했냐면 이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용어를 정의했고 우리나라 현재 상황 이야기했죠. 문제 상황 2가지 이야기했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투표 연령 낮추자고 했고 이익과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성 1이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는 뭐예요? 국가인권회의의 권고사항.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공신력 있는 단체니까. 그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네, 그럼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입론, 반대 측의 반대 신문, 찬성 측의 반박, 반대 신문, 이제 입론, 반대 측 입론. 이 순서를 읽으면서 잘 기억하시라고. 자, 이제 우리 뭐 할 겁니까? 반대 측 입론. 찬성 측에서 입론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세 이상, 19세 이상, 19세 이상인데 그거 문제가 안 돼. 왜?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 행위 무능력자.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도 못하는 애가 투표를 하게 한다? 그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 이들은 아직 행위 무능력자,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투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투표할 수 없는 이유를 법적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죠.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겁니다. 간접적 의사표현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옆에다가 그러면 또 쓸까요?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 없다. 투표 연령 낮출 필요 없다. 다른 말로 너의 해결책, 너가 이야기한 해결책 타당하지 않다. 206페이지. 청소년에게 선거권 제한하는 걸 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 보호니까요. 투표 연령 제한 역시, 그러면 뭐 투표가 술, 담배 같다라는 거야?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 투표 연령 제한이 인권 침해라고 해놨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거 인권 침해 아니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3년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오면 뭐 더 이상 태클 딴지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와 같이 투표 연령을 만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네가 하자고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가 포인트지. 너의 해결책이 아니라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17세, 16세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다고 투표 연령 제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투표 연령 낮춘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너의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우게 됩니다. 정책이나 정치에 무관심하면 투표 연령을 낮출 게 아니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방안을 제시해 준다. 네가 하자는 것 말고 내가 하자는 걸로 하자. 만약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과 효과. 투표 연령 낮춰봐야 이익이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 반대측, 행위 무능력자라고 하는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얘도 역시 뭐 하고 있어? 찬성 측 1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하고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하고 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래서 역시 말싸움할 때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유리한 것 같다. 문제. 반대측 제1토론자가 제시한 쟁점에 따른 주장. 문제. 행위 무능력자라서 제한 두는 건데 뭐 어떠라고. 선거권 제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야. 인권 침해 아니야. 보호하는 거야.
해결 방안, 니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해봐야 인권 침해 해소 안 돼. 정책이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거 교육으로 이끌면 돼. 가르치면 되지. 투표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봐야 투표의 본질을 흐려. 현 체제로 유지해야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 반대측 제1입론자는 찬성 측의 개념 정의의 이견을 제시하거나 찬성 측의 필수 논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너 얘기 틀렸습니다. 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은 네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거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될 거야. 이런 것들. 해결성이 더 높은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은근 중요 포인트죠. 여기는 다른 색깔로 체크할게요. 반대측 대체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확 났네.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반대 1이 입론했지. 그러면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야? 찬성이 이야기할 차례지. 찬성은 이제 뭐 하면 돼? 네가 한 얘기 틀려먹었다. 문제가 있다. 반대 신문하면 됩니다. 됐을까? 좋아. 그렇게 법 좋아하는 자식. 민법상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민법으로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법에 행위 무능력자가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투표 못해. 그러면 그 법이 바뀌어서 행위 무능력자가 변하면 그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미꾸라지 같은 자식.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미꾸라지 같은 자식은. 하지만 현행법상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청소년의 뜻에 따라서 투표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부모님 뜻에 따라서 투표하지.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보다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다들 훌륭하시고 올바른 판단 내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반대 1의 입론. 옆에 포인트는 이거야. 문제 심각하지 않다. 네가 얘기하는 걸로 문제 해결 가능성 없다. 네가 하자는 식으로 해도 이익이나 효과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 1도 근거를 대고 있는데 무엇으로 근거를 댑니까? 민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어때? 이런 토론 흥미진진하지 않아? 자, 그럼 찬성 측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머! 찬성 아까 입론했는데 입론 2번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반대 측에서 입론하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마지막에 최종 발언하면서 끝나겠네. 자, 누가 얘기할 거야? 찬성이 얘기할 거야. 찬성.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 이하입니다. 근거 뭐예요? 전 세계 투표 연령 기준. OECD 협력국하고의 비교.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지극히 어떻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 측에선 민법상 미성년자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열받지 않냐? 군대는 끌고 가면서 투표는 못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것도 18세부터입니다. 운전은 해도 되는데 투표는 못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오토바이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신경 쓰는 거 같아요. 그러냐? 네. 근데 그게 몇 cc 이하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오토바이는 그래도 그래요? 조심해. 헬멧 쓰고.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시대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거겠지. 18세로 낮춰놓으면은 자기들한테 자기 정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에서 반대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투표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권자의 유권자들의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거고, 그렇지. 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버스비 내요? 전철비 내지. 65세 이상은 안 내잖아. 왜?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니까. 니들에게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이빨 빠진다고 임플란트 그냥 해줘요? 안 해주죠. 노인들은 해줘요? 왜? 투표권이 있으니까. 청소년은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롭습니다. 성인보다 정책과 업무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요. 투표권 연령 낮춰놓으면. 따라서 저는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돼?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이제 해야지. 무엇에 이제 태클 걸고 딴지 걸면 돼? 요 대사 있죠. 요 대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대사에 태클 걸면 되는 거지. 요 대사에 태클 걸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시죠.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 세계적 추세라고 했는데 세계적 추세라고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제일 꼴보기 싫은 말투야.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도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 연령 낮춘 겁니다. 우리나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바로 그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에 15살 때 애 낳고 살았어. 애 아버지였어.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이 낮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오른쪽 위로 올라와 볼게요. 토론자의 역할 됐고 밑에 찬성 측 이 토론자가 제시한 세부 내용의 근거 투표 연령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 군대는 끌고 가면서 운전은 하게 해주면서 왜 투표는 못하게 하냐.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찬성 측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얘기하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찬성 측 제2토론자의 입론
찬성 측 첫 입론에서 제시한 논지의 정의나 배경은 제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 다만 앞에서 드러나 있는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입론은 두 번째 입론인 거잖아. 이때는 앞서 드러난 반대측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찬성 측 제1입론자가 하지 못한 나머지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똘똘한 애가 두 번째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고? 여러분들이죠. 찬성 2의 입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주장을 하고 있고 됐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거예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세부 주장을 펼치고 최종 주장은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뭐가 좋다고 얘기했어?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신경 쓸 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 정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성인과 달리 사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거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투표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서 나는 여기 정당 찍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당이 있나? 관심 있어요. 연예인들이 스캔들 벌이고 마약하고 하는 게 우리 일생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게 다 우리한테 영향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정치에 사실은 관심 가져야 해요. 그걸 막 겉으로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싸움 나지. 찬성 2와 반대 1의 토론자의 관점, 제시한 근거,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찬성 측에서는 무슨 얘기했어? 그거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 판단력이 낮거나 미성숙하지가 않다. 반대 근거, 다른 나라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경험하고 활동하기, 사회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뭐 했어? 찬성이 입론, 반대 신문, 반대 입론, 찬성의 반대 신문, 다시 반론에 대한 거 답변하고, 찬성 1이 입론하고, 저기 누구야? 찬성 2가 입론하고, 그 다음에 반대 2가 또 입론하고, 그 순서가 있을 거라.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었습니다. 2005년 투표 연령 낮추어 19세로 정했죠. 투표 연령 낮춘 지 10년 되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감지하고 법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한번 실천했다. 그런데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해줘야지. 도대체 이 부작용이 뭐냐.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 학연, 지연, 혈연 등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개소리하고 있어. 어른들이 더하지.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민주주의가 하락할 수가 있다. 타이완은 만 20세, 싱가포르는 21세 이상이 되어야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여 이처럼 정한 겁니다. 야, 너는 OECD는 따라하지 말자라 그러면서 왜 저런 나라는 왜 따라하냐? 이렇게 난 얘기할 거야. 이처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과 교육제도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했어 지금? 반대가 입론했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찬성이 반대 신문 해야지.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해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고 해놨는데, 오케이. 근거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 판단력 흐린 상태에서 투표는 왜 나와 여기 토론은 왜 나와 있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자에게 제지 받겠지? 찬성 측 그런 식의 인신공격 안 됩니다. 경고 주겠지? 죄송해요. 애가 좀 들떨어져 보였어요.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은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뇌활동과 성인의 뇌활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의 뇌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청소년의 뇌는 측두엽 안쪽에 위치한 감정과 행동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 청소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를 하버드 의대 맥린 연구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청소년기에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일 뿐이지 투표할 수 있는 그 선은 넘었어. 그러면 되는 거지. 요 정도 레벨이면 투표할 수 있어. 근데 성인은 요만큼이야. 근데 청소년은 그 밑에가 아니라 청소년도 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보는 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결국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연령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 그대로 판단력 다소 부족? 아니, 내가 봤을 땐 그거 투표 행사 능력이 부족해 라고 보는 거죠. 자, 사회자 반대 신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죠. 반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 잠깐만 다시 올게요. 210페이지. 반대측 제2토론자가 제시한 세부 내용에 따른 근거. 지금 투표 연령 낮추는 것은 지나치게 빠른 변화다. 왜? 우리 투표 연령 낮춘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투표 연령은 각국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해야 해서 결정해야 한다.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반대측 이 토론자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봅시다. 하버드 의대 맥린 병원의 연구 결과 누가 가져왔어? 반대가 가져왔어. 당연히 타당하다고 하겠지. 왜? 청소년의 객관적 판단력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찬성 측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왜?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뿐 이성적 판단할 수 없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절대적인 수준은 넘어 있어. 이것이 청소년들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청소년들 되게 그냥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제로 깔려 있어서 저는 별로인 것 같아. 솔직히 다 컸잖아. 판단하잖아. 가끔은 그 판단보다 욕구가 앞서가지고 늦게 오고 안 오고 자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것이 해야 한다는 건 알잖아. 판단은 할 수 있다. 야. 판단은 할 수 있다. 밑으로 이제 나머지 갑시다. 반론. 반대측 1토론자, 찬성측 1토론자, 반대측 2토론자, 찬성측 2토론자 순으로 상대방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한다는데 이렇게 후려쳐서 설명해 놨지만 여기 빨간색 밑줄 치고 별표예요. 뭐가? 순서가 별표야.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됐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마지막 반론이니까 어디가 있어? 반대가 먼저야. 반대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율량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의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빰빰빰 하면서 이제 100분 토론 끝나는 거지. 하지만 MBC에서 하는 그 100분 토론은 절대 토론이 아닙니다. 네. 그냥 내가 애초에 그거에 대해 찬성이었으면 그냥 내 의견만 강화하면서 끝나는 것 같아. 반대 이의 입론, 이거 전부 다 아까 방금 옆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됐고요. 별표 반개, 반대 이와 찬성 이의 토론. 뭐냐?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의 연구 결과를 반대에서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고 찬성에선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 데스크.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토론 참여자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할 거예요.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고 언어 예절에 어긋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글렀어. 다음, 토론 평가서.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나, 주장이 명확한가,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 상대의 논리를 잘 지적하는가, 절차와 규칙 잘 지키는가, 상대방 존중하는가. 요 정도씩. 됐고요. 옆에 나와 있는 거. 청중의 역할. 청중은 어떻게 해야 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 일관성 있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데스크. 밑에 토론 평가하기. 토론 평가할 때에는 크게 나눠서 내용도 평가하고 태도도 평가하고. 다음, 과제 적용 활동. 다음 논제 중 하나를 고르고 각 모두먼의 역할을 정해봅시다. 요거는 채원 양 좀 준비해 주시면, 이따가 시간 드리면 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까지 세부적으로 볼 거는 없고, 216, 217 넘어가서 218조 바로 일로 넘어갈게요. 논제. 논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토론의 주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히 갈릴 수 있어야 한다. 찬성 반대 측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 뭐라고 해요? 싸우지. 쟁점. 정책 논제 뭐예요? 어떤 정책을 할까 말까잖아.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 일반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긍정문으로 진술한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그리고 또 그것이 실행 가능성, 실행에 따른 효과, 이익을 쟁점별로 나눕니다. 이거 심각해. 빨리 고쳐야 돼. 고칠 수 있어. 이익도 많거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토론의 논증 구성, 쟁점별 찬반 양측이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어휘 점검하기,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 논설 등의 근거, 뭐라고 그래요? 논리적인 근거니까 논거.
주장이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증명하는 것. 논증. 상대 측 입론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자료나 논리 전개상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적하는 것. 반대 신문.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나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탈환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 처음에 한다. 나의 논리를 세운다. 입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오케이.